박인수는 72세가 되도록 교단을 지켰다. 40년간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고 퇴직할 때까지 학부모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이었다. 하지만 은퇴 후 3년 그 모든 영광은 빛바랜 상장 속에만 남아 있었다. 어머니, 무릎이 그렇게 아프시면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시죠? 큰아들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진심보다는 부담감이 더 짙게 깔려 있었다. 인순의 무릎 관절은 지난 겨울부터 급격히 악화됐다.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나이를 고려할 때 회복이 쉽지 않을 거라는 진단이 나왔다. 그날 이후 두 아들은 어머니 문제로 자주 다퉜다. 형, 솔직히 말해봐요. 어머니 모시는 게 쉬운 일인가요? 작은 아들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형은 큰 집 살림에 애들 교육비까지 감당하기도 빠듯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머니를 방치할 수는 없잖아. 하지만 그는 말끝을 흐렸다. 현실적으로 매일 어머니를 돌볼 여력이 없다는 게 솔직한 마음이었다. 두 아들은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요양원이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본 곳은 시설도 좋고 간병도 체계적으로 해주신다더라고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할 거예요. 인수는 아무 말 없이 거실 창문을 바라봤다. 저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처럼 자신도 이제 누군가에게 넘어야 할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평생 남을 가르치고 돌봤던 자신이 이제는 처리해야 할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현실이 가슴을 후벼 팠다. 그날 밤 인수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누군가의 부담이 되는 게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 교사로서의 자존심, 한 사람으로서의 존엄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른 것 같았다. 뭔가 다른 길이 있을 거라는 희미한 직감이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형, 여기 좀 보세요. 준호가 스마트폰 화면을 민호에게 보여줬다. 이 요양원이 제일 괜찮아 보여요. 시설도 깨끗하고 간병사분들도 친절하다고 후기가 나와 있어요. 민호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사진으로 보기엔 정말 괜찮은 곳 같았다. 개인실에 화장실도 따로 있고 물리치료실에 식당까지 갖춰져 있었다. 하지만 가격표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월 250만 원? 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게 말이 돼요? 1년이면 3천만 원이에요. 그래도 다른 곳에 비하면 합리적인 편이래요. 준호가 변명하듯 말했다. 어머니 연금이 170만 원이니까 우리가 80만 원만 보태면 되잖아요. 형이 40만 원, 저도 40만 원씩? 민호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다. 아이들 학원비에 대출이자까지 생각하면 매달 40만 원을 추가로 내는 게 쉽지 않았다. 준호야, 솔직히 말해봐. 너희 집은 여유 있어? 여유요? 준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형도 아시잖아요. 아이 둘 키우는데 무슨 여유가 있겠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두 형제는 며칠 동안 다른 방법을 찾아봤다. 간병인을 고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24시간 간병인은 월 400만 원이 넘었다. 주간 간병인만 고용해도 200만 원은 좋게 들었다. 차라리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모시는 건 어떨까? 민호가 제안했다. 형이 먼저 해보세요. 준호의 대답은 차가웠다. 일주일만 해보시면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어머니 화장실 도와드리고 약 챙기고 밤에 깨시면 일어나야 하고. 민호도 말문이 막혔다. 실제로 지난달 어머니가 감기에 걸렸을 때 사흘만 모셔도 온 가족이 지쳐버렸던 기억이 났다. 아내는 불만을 토로했고 아이들은 할머니를 귀찮아했다. 결국 두 아들은 어머니 앞에서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아니,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많이 알아봤는데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현실적으로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 있는 방법이 요양원밖에 없어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인순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런 게 아니라. 준호가 말끝을 흐렸다.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다가 넘어지시거나 다치시면 어떡해요?
저희도 일해야 하고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인수는 두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봤다. 걱정보다는 부담감이 더 크게 드러나 있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었다. 그래, 알겠다. 인순이 짧게 대답했다. 너희도 살기 바쁘겠지. 그날 밤 인수는 통장을 들여다봤다. 교직 연금 170만 원과 적금 몇 천만 원이 전 재산이었다. 평생 모은 돈도 이제는 요양원비 몇 년치로만 계산되는 현실이 처절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숫자로 정리되는 건가? 그때 문득 떠오른 건 지난날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었다. 너희는 점수가 아니라 사람이야. 이제 자신이 점수로 평가받는 처지가 된 것 같아 씁쓸했다. 인수는 요양원 입소 전 마지막으로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고 싶었다. 40년 넘게 살던 동네였지만 이제는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다. 무릎이 아파 자주 쉬어야 했고 그때마다 정말 혼자서는 살 수 없는 몸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네 작은 도서관 앞을 지나다가 발걸음을 멈췄다. 예전에 퇴직 후 종종 들르던 곳이었다.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이라도 빌려서 요양원에 가져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서관 안은 한적했다. 오후 2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쁘게 일하는 시간이었다. 인수는 문학 코너에서 책을 고르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서 두 노인이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다. 이제 정말 편해졌어. 아들놈들 눈치 안 봐도 되고. 70대로 보이는 남자 어르신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도 혼자 사시는 게 걱정되지 않으세요? 상대방이 물었다. 무슨 혼자야? 나는 지금 공공 실버주택에 살아. 다른 어르신들도 많고 생활지원사분이 일주일에 2번씩 오셔서 안부도 확인하고 청소도 도와주시고 그래. 인수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다. 공공 실버주택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 그런 곳이 있어요? 비싼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야 보증금이 1,000만 원 정도 들고 월세가 20만 원밖에 안 돼. 관리비 포함해서 말이야. 내 연금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 인수는 책을 든 손이 떨렸다. 월세 20만 원? 요양원비 250만 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정말요? 그런 곳이 있다고요? 상대방도 놀라는 것 같았다. 응,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야.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소득 기준만 맞으면 돼. 나는 작년에 들어갔는데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어. 시설은 어때요? 원룸형으로 되어 있는데 작지만 내 공간이야. 부엌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무엇보다 자유로워.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집에 있고 싶으면 있고 아들들한테 패 끼치지도 않고. 인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런 곳이 정말 있다는 걸까? 지금까지 왜 몰랐을까? 어르신 실례지만 그 실버주택이 어디에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인순이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다. 아, 듣고 계셨어요? 그 노인은 친절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XX구청에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주민센터에 가시면 자세히 알려주실 거예요. 대신 대기가 좀 있긴 해요. 인기가 많거든요. 정말 혼자 생활하시는 게 괜찮으세요? 괜찮다니요? 최고예요. 7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자유로운 적이 없었어요. 자식들도 안심하고 저도 편하고. 생활지원사분이 주기적으로 오시니까 건강 체크도 받고요. 인수는 그 자리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물어봤다. 입주 조건, 시설 현황, 신청 방법까지. 노인은 정말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줬다. 도서관을 나서는 발걸음이 달랐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혹시 나도 가능할까? 하는 희망이 가슴 한편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인수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평소 잘 사용하지 않던 인터넷을 켜고 공공 실버주택을 검색해봤다. 정말 있었다. 그것도 생각보다 많은 지역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인수는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주민센터 문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도착하니 벌써 몇 명의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셨다. 공공 실버주택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인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담당 공무원은 친절하게 안내해줬다.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소득은 얼마나 되시고요? 72세고 교직연금으로 월 170만 원 받습니다. 조건에 완전히 맞으시네요. 65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면 신청 가능하거든요. 서류만 준비하시면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인수는 서류 목록을 받아들었다. 신분증, 소득증명서, 건강진단서. 복잡해 보였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었다. 대기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보통 2-3개월 정도예요. 요즘 인기가 많아서 조금 기다리셔야 해요. 하지만 어르신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가 높으실 거예요. 인수는 그날 바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동사무소에서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오랜만에 이렇게 바삐 움직이니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들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다. 혹시 기대만 하다가 실망할까 봐서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새로운 삶을 그리고 있었다. 2개월 뒤 드디어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다. 인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다. 입주 승인. XX 실버주택 203호. 눈물이 핑 돌았다. 입주일까지는 2주가 남았다. 그제야 인수는 두 아들을 불렀다. 뭐라고요? 실버주택이요?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엄마, 그런 곳에서 혼자 사실 수 있어요? 준호도 걱정스러워했다. 너희들이 요양원 보내려고 할 때 내가 뭐라고 했니? 나는 아직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했잖아. 인수는 실버주택 안내 책자를 보여줬다. 깔끔한 원룸형 구조에 안전 손잡이, 비상 호출벨, 공동식당까지 갖춰진 모습이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야. 너희들 부담 없이 내 연금으로 충분해. 하지만 엄마. 민호가 말을 이으려 했다. 걱정하지 마. 생활지원사분이 주기적으로 오시고 응급 상황에는 바로 연락이 가는 시스템이래. 오히려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할 거야. 입주일 당일 인수는 간단한 집만 챙겼다. 40년 넘게 살던 집을 정리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이라는 기대감이 더 컸다. 실버주택 203호는 작았지만 완벽했다. 15평 남짓한 공간에 침실 겸 거실, 작은 주방, 화장실이 기능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창문으로 보이는 작은 정원도 마음에 들었다.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군요. 옆집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저는 201호에 사는 김영숙이에요. 반갑습니다. 박인순입니다. 여기 정말 좋아요. 혼자 살기 딱 좋게 되어 있어. 뭔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그날 저녁 인수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에서 커피를 내려 마셨다. 작은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마음이 평온해졌다. 이게 내 집이구나. 40년 넘게 남편과 자식들을 위한 공간에서 살았지만 진짜 내 집이라는 느낌은 처음이었다. 누군가의 부담이 되지 않고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공간. 72세에 처음 맛보는 진정한 자유였다. 거울 앞에 선 인순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번져 있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새로운 시작이야. 실버주택에서의 첫 한 달은 인순에게 새로운 세계였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뭘 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다. 공동식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식사를 할 수도 있고 방에서 혼자 간단히 해먹을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다. 생활지원사 이미영 씨가 일주일에 2번씩 방문했다.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고 때로는 그냥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기도 했다. 어르신 적응 잘하고 계시네요.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미영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정말 그래요? 나도 그런 것 같아요. 오랜만에 내가 누군지 다시 찾은 기분이에요. 그런데 한 달 만에 두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다. 표정이 심각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민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방 안을 둘러봤다. 너무 좁지 않아요? 병원도 멀고.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준호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다. 저희가 주변에서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를 이런 곳에 혼자 두고 뭐하냐, 효도도 이런 효도가 없다는 소리까지.
인수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저희가 요양원비 마련할 테니까. 아니면 저희 집 중 한 곳에서. 잠깐. 인순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너희들이 지금 뭘 걱정하는 거니? 내가 여기서 불행해 보여? 아니면 세상 사람들 시선이 걱정돼? 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인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작은 정원에서 다른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너희 효도가 뭔지 아니? 지금까지 너희가 한 효도는 계산기 위에서만 이루어졌어. 요양원비 250만 원, 간병비 400만 원. 내 존재가 온통 숫자로만 계산됐지.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민호가 변명하려 했다. 아니야. 정확히 그런 뜻이었어. 인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너희는 내가 부담이 됐고 그 부담을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했던 거야. 나는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걸 잊었지.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했어야 했나요? 물어봤어야지.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너희가 알아본 요양원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인수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계속했다. 나는 72살이야. 하지만 아직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 내 인생의 마지막을 누군가의 보호 아래서 보내고 싶지 않았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고 싶었다고. 하지만 엄마 혼자서. 민호가 또 말하려 했다. 혼자가 아니야. 인순이 미소를 지었다. 여기 이웃들도 있고 생활지원사분도 있고 무엇보다 내가 있어. 나 자신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때 옆집 김영숙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인순 씨, 산책 가실래요? 날씨가 정말 좋네. 잠깐만요. 인순이 대답하고 두 아들을 바라봤다. 봐라. 이게 진짜 공동체야. 서로 챙기고 배려하면서도 간섭하지 않는. 인수는 가방을 들며 일어났다. 이제 창교육은 내가 할 차례야. 기억해라. 진짜 효도는 부모가 원하는 삶을 존중하는 거다. 내 선택을 지지해 주는 거야. 계산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다음에 올 때는 걱정하러 오지 말고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와라. 그게 진짜 관심이야. 인수는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문이 닫힌 후 두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들이 떠난 뒤 인수는 영숙 씨와 함께 정원을 산책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보며 인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자유롭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72세에 비로소 찾은 진정한 독립이었다.